연료 저장고의 문제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수소 저장고 자체가 그렇죠. 크게 작은 크기를 많이 넣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한 개를 통으로 된 거를 두 개, 세 개로 이렇게 쪼개갖고 네 개로 이렇게 갖고 이런 식으로 만든다. 이거 자체가 병렬 처리 아닙니까? 제 개념이라는 거죠. 참 층층이 구조를 내가 2층, 3, 이게 3층, 4층, 5층, 4층 이렇게 그러니까 2층으로 만들어가지고 빠져나가려는 이게 이상한 놈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 돼. 연료 저장고 자체를 하나 이상을 병렬 처리하는 것 자체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가장 미니로 만들어서 숫자를 많이 배치해서 격벽 처리해가지고 폭발하지 않게 하지만 그걸 기술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하나를 두 개, 세 개로 만든다. 네 개로 만든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와, 이게 진짜 이상한 놈들이 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료 저장고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제일 좋습니다. 사고가 나도 터지지 않도록 수소, 산소 격벽 처리, 거기 안에서도 분할해 가지고 격벽 처리해서 하나가 이상이 생기더라도 전체가 폭발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수소가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소, 산소 더 섞이면 그렇지 완전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철저한 안전 처리가 더 중요한 부분이다. 수소, 산소를 그렇지 연소실에서 이게 제 개념이 뭡니까? 수소를 덮여줘야 된다. 산소를 덮여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상이 없다. 이게 중간에 점화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냥 이게 덮이는 이런 장치 없이는 중간에 점화가 잘 안 이루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에 대해서 잘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내 주장거를 수소 저장고의 개념을 뭐 크든 작든 그 개념을 피해가고 특허를 이제 원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심의 그 토치 구조처럼 곧바로 수소 산소를 이렇게 저장고에서 보내가지고 이렇게 섞어준다 이렇게 나가시는데 그러다가 엔진 꺼져요. 부스터가. 그리고 제 개념 자체가 엔진과 연소실을 같이 붙어 있는 구조가 아니라 연소실만은 따로 부스터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구조예요. 큰 연소실, 작은 연소실, 보조 연소실 이런 개념도 있고요. 주 연소실, 보조 연소실 이런 개념. 그다음에 거기다가 뭐죠? 끝에다가 이렇게 분사를 해도 상관없어요. 끝에다가 분사를 해서 연소실을 지나치게 뜨겁게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숫자를 갖다 연소실을 많이 배치해 놓으면 토치처럼 그럼 보다 안정적일 수도 있어요. 장점이 있습니다. 좀 약간 그렇죠. 이게 약간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본체하고 엔진 이렇게 비행기 본체하고 좀 본체를 보호하기 연료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연료관 사실상 연료관을 만들고 끝에서 토치처럼 분사를 해주는 구조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도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연소실을 엔진과 붙어있지 않고 연소실을 많이 배치하는 구조 그 자체가 비행체에 있어서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특허라는 것이죠.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수소, 연산소가 균일하게 데펴지고 섞어지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면 그것조차도 위험하다 미니로 만들어서 수소는 일단 덮이고 산소도 따로 그 안에서 조금만 보내서 섞어주는 개념 일종의 불안가스를 만드는 이 개념 자체가 제 특허라는 거죠. 일종의 불안가스를 만들어준다. 휘발유도 상관없어요. 휘발유 산소도 새로운 에너지이기 때문에 휘발유만이 아니라 휘발유 산소 경유 산소, LPG 산소, 석탄가루 산소 이 개념이 되겠습니다. 언더스탠 아시죠? 석탄 액상 산소, 우라늄 분말 수소 산소, 우라늄 액상 산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우라늄 액상 산소, 우라늄 분말도 산소, 우라늄 액상 산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연료 구조가 있을 수 있다. 또는 뭐 여러 가지 섞어 가지고 제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휘발유 그렇죠. 휘발유하고 우라늄 그다음에 수소산소 이렇게도 여러 가지 것을 혼합해서 나올 수도 있다. 뭐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혼합 얘기, 제가 다른 동영상을 보십시오. 혼합 연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불안가스를 2대1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 70대 1, 40대 1, 1대 1 무기 구조로 만들 때 1대 수소 1, 산소 3도 괜찮다. 우라늄 분말로 봤을 때 큰 폭발력이 일어난 폭탄이 1대 수소 1, 산소 그러니까 수소 10, 산소 1 수소 40, 산소 1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그래도 불안가스 이 개념 자체가 저한테서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특허라는 거죠.
사람들의 고정관념 2대1 수소 2 산소 1만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게 그거 안전하지 않은 이유가 산소를 너무 많이 섞었기 때문에 폭탄급이라는 거죠. 조금만 섞으면 안전하게 불안가스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고 중간 조정소의 개념을 만들어내면 균일하게 온도를 수소를 덮여서 액상화시킨 것이 차갑잖아요. 덮여서 할 수 있다. 중간에 꺼질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꺼지기 때문에 연소실을 여러 개를 병렬 배치를 하는 이 개죠. 앞에 2개, 뒤에 2개, 이렇게 앞에 1개 놔도 상관없어요. 앞에 1개, 뒤에 1개, 옆에 양옆으로 좌우 1개, 위아래로 1개씩 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배치하는 이 구조 자체, 이게 자체가 특허라는 거죠. 2개를 놓든 3개를 놓든 연소실을 4개를 놓든 엔진과 붙어 있지 않는 연소실만의 개념을 제가 특허로서 제안한 거죠. 엔진에 대한 복잡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 블레이드 없애고 그냥 산소 섞어주면 된다. 그리고 꼭 공기를 섞어줘야 된다면 공기를 갖다 흡입을 해가지고 한 군데서 통로만 그쪽으로 보내주면 된다. 강하게 원풍기가 됐든 뭐가 됐든 강하게 이렇게 끌어들여서 공기만 공급하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런 개념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지적재산권을 제 돈 하나도 지불 않고 아이디어만 절취를 해가지고 사실상 도둑질 행위인데 지네만 해먹겠다는 그런 야사방을 넘어서서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앞서간 태도 참 어이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또 막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장 안정적인 구조를 택하는 게 낫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구조를 가진 제품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불안전하고 수소 탱크 하나나 이렇게 2개나 3개나 이렇게 미니로 배치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물론 2개, 3개도 할 수는 있겠어요. 할 수는 있겠으나 이게 터졌을 때가 문제가 되겠죠. 연료 누출 없겠습니까? 당연히 누출이 있으니까 미니로 만들어 그러는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나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병렬 구조 놓은 것이 저장고 자체가 지금까지 개념이 없었던 것 개념이거든. 그 병렬 구조의 개념이 저한테서 나온 것이라는 것. 그래서 특허를 피해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전기 연료 배터리도 몇 개로 처리할 수 있죠. 1개짜리. 그래서 묶음으로 하나를 만들 수. 그 병렬 처리 자체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개념, 그 병렬 처리된 전기 배터리를 미니로 여러 개 만드는 거. 이 개념, 그것이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4개가 됐든 5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수소 저장고가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4개, 5개, 10개 됐든 20개가 됐든 이 병렬 처리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저한테서 나왔다라는 것. 이게 참 층층이 굿을 얘기하니까 3개 배치하는 가장 이상적이죠. 그러나 2개, 5개, 10개, 8개, 20개도 뭐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죠. 꼭 피해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또는 하나로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제 방식으로 이렇게 도끼에 만들 때처럼 하나로 두껍게 만들어서 해라 그러니까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밀착시켜서 하려는 그런 사람 그것도 제가 특허로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로 이렇게 가공유리가 많이 들 때 하나로 이렇게 두텁게 만들어갖고 여기는 얇고 여기 두텁게 만들어서 이렇게 돌려도 상관없다. 그 구조 자체도 저한테서 나온 겁니다. 그거 제가 이전에 도끼 설명할 때 저도 자동차 이게 바퀴에 돌릴 때 이 구조를 제가 설명을 한 거죠. 원래는 이 구조예요. 원래는 그렇죠. 이 구조에서 3개짜리가 제일 안정적입니다. 디스크 패드 만들 때도 자동차 바퀴를 돌릴 때도 이게 제일 안정적이지만 2개로 할 수도 있어요. 꼭 피하려고 1개짜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어서 넓은 면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이 1개짜리 디스크 패드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특허료를 주기 싫으니까 이런 식으로 회피하려고 그러는데 이 개념도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도끼 부분을 만들 때 이렇게 층층이로 만들어 놓거나 도끼 부분 이렇게 층층이로 만들어 놓고 이거를 2개짜리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죠.
이렇게 2개짜리로 해서 층층이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또는 이거를 1개짜리로 해서 이 부분을 두텁게, 이 부분 안쪽 부분을 두텁게 만들고 이 부분을 넓게 만들어 갖고 사실상 그런 그 효과를 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진작에 제가 설명을 다 했었습니다. 가공비가 많이 들면 이런 식으로도 이쪽 부분을 무겁게 하고 이쪽 부분 얇게 해서 잡아주는 효과를 낼 수도 있어요. 피해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간에 매듭 구조도 저 특유의 구조인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또 이상하게 구조 자체를 그냥 아예 그냥 그렇게 구조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도 매듭인 것입니다. 나중에 붙여도 매듭이고 구조 자체를 그런 구조가 예전에 없었으니까 어떻게든지 피해가려고 그 특허 도둑질, 그러니까 기술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교묘한 회피 방법, 이게 대해서 참 어이가 없다라는, 기술을 그럼 기술을 공개를 뭐하러 하느냐라는 거죠. 참 어이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어떤 구조 원리에 대한 문제이지 그것이 한 2개냐, 3개냐, 4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구조 원리, 그 구조 원리를 그대로 투영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이제 그렇게 했다가 쭉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한 포 만들 때 한 포를 만들 때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이 자체로 이렇게 매듭 구조를 주는 방법도 있다고. 그 자체로 그렇게 매듭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러면 매듭 구조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매듭을 주는 이런 식으로 매듭을 주는 거 하고, 지금 지네들이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갖고 모양을 피하기 위해서 이건 매듭 구조가 아닙니까? 그렇죠. 이 희한한 모양이지만 이것도 매듭 구조가 되는 거죠. 이런 모양이 과거에 없었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희한하게 꼭 피하기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 특허를 갖다 교묘하게 회피하거나, 그 특허 도둑질이 사실상 도둑질인데, 특허나 지적재산권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조금만 변경을 시켜갖고 뭘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이없는 부분입니다. 차라리 특허를 좀 주고 정상적으로 만드는 게 더 낫지, 뭐하러 이렇게 그걸 피해가려고 애를 쓰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진짜 나 어이없어 죽겠어 진짜. 이런 구조 자체가 전체 구조를 통짜로 그냥 구조를 만들든지 나중에 매듭을 넣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구조 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구조 원리에 대해서 제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서 미리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진짜 너무 어렵네요. 이 부분이. 층층이 구조가 가장 이상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야지 짐을 증폭하죠. 그래서 이런 자동차 바퀴나 디스크 패드를 갖다 잡아주는 부분, 그 구조가 가장 이상적인데 꼭 특허를 주기 싫어요. 그럼 다른 회사에서 그 구조를 좀 특허를 주고 그래서 만들었을 때 상대가 되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겠죠.